네,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적경도시 부산의 어떤 변화 모습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적경도시가 형성돼서 또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면 좋은데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라는 식민지 지배를 당했습니다. 그런 어떤 식민지 지배를 당하면서 적경도시가 상당히 왜곡돼서 발전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식민 지배를 하는 나라의 어떤 필요에 따라서 적경도시가 많이 변화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경도시의 어떤 모습이 이제 이 부산이라는 지역이 일본이 들어와서 직접 일본과 제일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조선에서 한성 다음으로 큰 두 번째 도시로 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지금도 부산에 가보면 뭐 지금도 아직 한국의 두 번째 도시입니다만은 부산이 너무 빽빽하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그거는 짧은 기간에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해방, 한국 전쟁 이런 시기를 거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중되었기 때문인데 특히 해방이 되고 나서 일본의 뭐 다양한 행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부산에 돌아와서 부산에 정착해서 사는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부산이 급속도로 평창되는데 어쨌든 그런 시기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제일 가깝게 거주하면서 일본의 내왕이 좋은 도시가 부산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산에 일본인들이 상당히 많이 정착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런 과정에서 한 공간이 정관구류지가 형성됩니다. 이게 1876년에 뭐 반강제에 의한 개항을 하고 나서 부산, 그다음에 원산, 그다음에 인천이 개항됩니다. 그럴 때에 여기에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데 그게 다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거주하지 못하고 오로지 일본 사람들만 사는 공간이 마련됩니다. 그게 정관거류지입니다. 그 다음에 식민도시가 형성되는데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약탈하기 위해 편하도록 다양한 시설, 공간들을 만들어 나갑니다. 그리고 또 일본인들이 직접 여기 와서 살기 때문에 자기들에게 편리하게 이제 식민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그런 과정에서 제일 기본적으로 만들어진 어떤 교류, 접촉 이런 어떤 그 건물이 회관, 요즘은 세관이라 이렇게 하죠. 그러나 그때 처음에 만들 때는 회관이라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 부산이라는 지역이 가지고 있는 어떤 바다와 접한 항구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일본인들이 조선의 많은 물자를 수탈해 가려 하니까 지금 여기 항만을 크게, 부두를 크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부산 지역에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조선시대와 같은 그런 어떤 형태의 그 항만 해안선이 아니고 전부 다 매립이 돼서 바다 쪽으로 이제 직각 형태로 만들어서 나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온천장을 개발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일본인들이 여기 와서 적경도시에 이제 많이 와서 거주를 하니까 실제 일본 사람들은 이 온천 문화를 상당히 즐기죠. 그래서 부산에 가면 여러분 온천이 있었다는 동네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온천장입니다. 그게 온천동인데 그게 원래 온천이 있어서 그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 여러분들 요즘은 뭐 한국에서 제일 큰지 모르겠는데 제일 큰 목욕탕 허심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이 실제 동네 온천인데 그런 지역을 개발해서 그때는 부산에 가면 지금 부산의 중심지가 뭐 요즘은 서면입니다만은 그러나 원래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중심이 돼서 만들어진 행정식이 이때는 부산의 중구가 어디였습니까? 지금 오늘날 용두산 공원이 있는 그쪽이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지역하고 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많이 살면서 자기들 중심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거기에 중구하고 서구 이런 쪽에 일본인들이 집중적으로 살면서 자기들이 동네 온천까지 온천을 올라가니까 상당히 거기는 먼 거리입니다. 그럼 거기로 오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전철을 놨습니다. 그래서 전철을 놔서 전철의 종점이 오늘날 부산대학 못 가서 있는 온천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천장이 대대적으로 개발됐습니다. 그 다음에 기안동포가 돌아온다 해방이 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부산으로 배를 타고 오죠. 요즘 같은 비행기가 아닙니다. 배를 타고 전부 다 들어와서 부산항으로 이제 들어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시 개항되고 난 이후에 부산항 거류지 약서 뭐 지도 형태인데 여기에 보면 까맣게 표시되어 있는 이 부분이 뭐냐 하면 아까 초량외관도가 있었죠. 앞 시간에 강의할 때 거기에서 보면 용두산입니다. 이게 용두산 지역이고 그 다음에 이쪽 밑에 쪽은 아까 용미산이라죠. 용의 꼴이라 했는데 그럼 요 지역 바운더리에 있는 요 지역 바운더리가 뭐냐면 원래 초량외관이 있던 데입니다. 그래서 그 초량외관이 있던 데를 자기들이 이제 차지해가지고 개항 이후에 바로 차지해서
다른 외국인들은 여기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고 일본인들만 거주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다름 아닌 전관 거루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산 그 개항 이후에 당시의 지도상에서 부산항을 만들어 놓은 표시해 놓은 그림인데요. 여기에 보게 되면 실제 이제 지금 선창 있는 부분은 아직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만 이쪽 부분 이런 지역에 다들 이제 땅을 매립해서 육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걸 당시에는 매립해서 축조하는 매축이라 이렇게 하는데 실제 매축하려니까 일을 하느냐 옆에 있는 산들을 깎아내는 거죠. 실제 그 산을 깎아내는 걸 착평이라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있는 요 산은 산을 깎아내는데 부산역 옆에 가면 영주동이라고 있습니다. 그 영주동 옆에 있는 이 산을 깎아내 가지고 옆에 있는 이 지역을 매립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영도에 있는 산을 깎아서 매립한다든지 부산 지역 요소요소에 있는 지역들을 바다 쪽으로 이제 부두를 만들면서 전부 다 매립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큰 어떤 공사 중에 하나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날 부산역 못 가서 요즘은 역으로서 별로 사용하지 않습니다만 작은 역이 있는데 그게 부산진역입니다. 또 아까 이야기했던 부산진성이 있는 그 바로 옆이고요. 그래서 부산진역이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도 매축을 하면서 지금 부산에 북항을 개발하고 있죠. 지금 가보면 그 부산역 뒤쪽 편에 있습니다. 그쪽 지역 전체를 매립한 겁니다. 그걸 기념해서 부산진 매축 기념비가 오늘날 부산 동구청 앞에 가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 일본인들이 항만을 축조하면서 이제 자기들 중심으로 적경도시의 모습이 탈바꿈해 나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일본인들이 들어와서 뭐 상당한 사람이 부산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주하는 공간이 주로 중구, 서구 쪽이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서구 동아대학교 있는 근처 쪽에 가면 당시에 일본인들이 살았던 그 개인주택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 정원도 잘 꾸며져 있는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데 그럴 때에 일본인들이 들어왔을 때 자기들 중심으로 행정구역을 편제하고 하면서 일본에서 부산을 관리하는 행정관청을 만드는데 첫 번째가 부산이사청입니다. 그래서 그 부산이사청이라는 자리 이 건물이 있는 공간이 초량회관에 있을 때 일본에서 와서 초량회관을 관리하던 사람 그 대마도에서 관료가 파견됐거든요. 그래서 그 관수회가라고 하는데 그 관수회가가 있었던 곳에다가 자기들의 행정중심지 이사청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이제 더 확장되니까 부산시가 부산에 와서 사는 일본인들이 더 많아지고 하니까 해방되고 나서 지금 부산의 중심지가 서면 쪽으로 옮기기 전에는 부산의 제일 중심지 번화가 어디면 광복동 남포동입니다. 그 일원이 전부 다 중구거든요. 그 중구 지역 그쪽에 일본인들이 서구 쪽 이런 쪽에 많이 사니까 그쪽에다가 일본인들을 위한 행정관청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이사청으로 부족하니까 이제 옮긴 데가 어디냐. 지금 이 사진은 여러분들 부산에 가면 못 보죠. 이게 원래 부산광역시청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94년에 지금 있는 그 연제구로 옮기기 전까지는 부산시청을 썼던 자리죠. 이 자리가 다름 아닌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의 부산부청이 있던 자리입니다. 그걸 해방 이후에 우리나라가 부산시청으로 계속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당시 지금 조금 전에 일본에서 와서 우리나라를 그죠 식민지 도시 또 항만 축조를 통해서 수탈을 했던 공간으로 바꾸기 전에는 정말 한가로운 그죠 어떤 어촌의 모습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건너편에 있는 큰 산으로 되어 있는 이게 오늘날 영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영도는 원래 이름이 전영도였습니다. 영도에는 말이 많이 생산됐는데 그 말의 성능이 뛰어나서 그 말을 타고 가면 그림자가 못 쫓아온다. 그래서 전영도라 했는데 그림자가 끊어지는 섬이라 했거든요. 근데 일본인들이 들어오면서 이쪽 지역을 매립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부산항이 원래 전통적인 어촌의 모습을 완전히 잃어버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부산항에 매립을 해서 그 항구를 축조하고 하니까 여기에 근대식 일본식 건물을 지어서 식민도시의 어떤 편리성 이걸 추구할 수 있는 건물들을 많이 만들었죠. 그래서 지금 부산에 가면 당시 일제시대 강점기 때 만들었던 일본인들의 건물이 남아있는데 그 중에 일부가 되는 건물이 다름 아닌 이게 부산의 해관, 세관입니다. 세관이 모습이고 지금은 부산에 가면 그 자리는 거의 비슷한 자리인데
지금은 부산 세관의 모습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위에 있는 종탑만 오늘날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지금 이제 일본에서 귀한 동포들이 또 일제 강점기 때 부산에서 일본을 오고 가고 하는 연락선이죠. 그래서 그걸 일본에서는 관부 연락선 이렇게 하는데 또 우리는 뭐 부산을 부관 연락선 이렇게 합니다만은 관부 연락선이고 이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 도착해서 기차를 타고 만주까지 중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어떤 수탈의 큰 어떤 출발점이 부산이고 그런 시각에서 일본이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공존의 공간이 될 수 있었던 공간을 일본 중심으로 이제 만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이 사진은 오늘날 부산역입니다. 그래서 부산역의 모습은 여기에 지금 있는 모습 오늘날하고 많이 다르죠. 이것도 화재로 불타버렸는데 실제 여기에 세관 옆에 바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부산에 가면 이 세관하고 부산역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부산역을 만들 때는 세관 바로 옆에 바다와 바로 옆에 닿아서 이 물품을 싣고 내릴 수 있는 이런 어떤 형태로 부산역을 배치한 겁니다. 그래서 원래 부산역이 있던 모습, 오늘날 서울시청은 이런 옛날 모습이 남아있죠. 그러나 부산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 모습은 아까 일본인들이 부산에 살면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생활 문화를 이제 조선에서 그대로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럴 때 제일 필요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온천 문화인데 부산 하면 온천이 발달한 도시죠, 실제. 그래서 온천장에 온천이 있고 또 신라시대 때는 오늘날 해운대, 여러분들 해운대에 온천이 있다는 걸 잘 모를 텐데 해운대에도 온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운대 온천하고 동네 온천이 아주 유명한데 이 동네 온천이 있던 자리 앞쪽에 보니까 여기에 호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건데 부산에 지금 이 옛날 건물이 관 이 지역이 실제는 아까 앞에서도 이야기했던 부산에서 제일 큰 목욕탕 허심청이 있고 한 이런 공간입니다. 그 앞쪽에 실제는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들을 전부 다 매립하고 하면서 아까 왜 그러냐면 전차를 오고 가면 전차길을 만들어야 되죠. 그런 거 하면서 다 매립이 되어서 지금은 흔적을 볼 수가 없고 온천천이라는 하천만 조그맣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천하러 와가지고 자기들 온천만 하고 이제 돌아가는 게 아니죠. 자기들 사는 공간이 아까 중구, 서구 그쪽에 많이 있다는데 그럼 여기 와서 이제 온천도 하고 또 이제 오락, 그죠? 유락, 즐기기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 놓은 공간이 다름 아닌 요 뒤쪽에 있는 금정산인데 금정산 일원에다가 다장한 유락시설을 만듭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금강공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가면 표지석이 동네에 금강원대에 있는데 우리가 부산 사람들이 금강공원 하는 데가 실제 일제시기 때 이렇게 공원으로 만들어진 거고 실제 이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지금 여기도 사진상으로 좀 보이겠습니다만은 일본 사람들 특징이 분재 아닙니까? 정원을 아주 아기자기하게 꾸미는데 그런 것들이 이 뒤쪽으로 가면 많이 있고 또 바위에다가 일본인이나 우리나라 사람들 이름을 많이 새기는데 거기 보면 한자로 된 일본식 이름은 보통 한자가 네자거든요. 네자로 된 일본식 이름들이 바위 요소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일본이 이런 어떤 유락, 활락의 또 도시를 이때부터 만들어 나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이 동네 온천에서 나왔던 온천수가 있는 뭐 이런 그 여관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실제. 그 다음에 이제 식민도시가 되고 식민지를 일본이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들의 어떤 지배를 이어가기 위해서 조선에서 생산되는 이 뭐 1차 원료 있죠. 이런 것들을 가공해가지고 일본으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자기들 봐서는 효율적일 겁니다. 그래서 그 옷감까지 만드는 공장이 부산에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서울에도 당시에 오늘날 구로공단 지역에 경성방직 주식회사 이런 회사가 있었죠. 마찬가지로 부산에도 당시에 이런 어떤 방직회사, 배를 짜는 이런 회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회사가 있었던 데가 여기에 지금 조그만 산이 있죠. 오늘 강의에서 많이 이야기 드는데 이게 부산 진성에 있는 자성대입니다. 이 자성대가 있는 이 지역 옆에 보니까 이 공장 건물들이 많이 있죠. 이게 많이 있는 공간이 뭐 이건 다른 각도에서 찍은 사진입니다만은 요 사진을 보게 되면 이 사진에 있는 공장이 있는 데가 조선방직 주식회사가 있던 데입니다. 그리고 조선방직 주식회사가 있는 이 공간이 오늘날 부산에 가면 조방 앞이라고 이렇게 해요. 그리고 조방 앞 하게 되면 또 여러분들 조방하면 조방낙지 이런 게 유명하죠. 전국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는 공간이 저기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1차 가공을 해서 배까지 짜서 일본으로 가져가는데 이 앞쪽에 있는 이 부두가 자성대 부두입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 어떤 부산의 어떤 공장의 모습 이런 것들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보게 되면 또 하나 일제 시기의 어떤 아픔, 애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인데 이 스레트로 되어 있는 오래된 창고 건물 같습니다. 이 창고 건물이 뭐냐 하면 우막사입니다. 소를 임시적으로 가두어서 보관하는 공간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습니다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은 자기 나라를 공업화시키고 우리나라에서 농산물이나 1차 상품들을 전부 다 가져가려고 합니다. 식량되는 것. 그럴 때에 일본인들이 먹는 소고기를 위해서 조선소를 가져갑니다. 그럼 조선소를 가져갈 때 오늘날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립니다만은 이때도 소가 전염되어 있으면 일본인에게 안 좋다. 그래서 여기에 소를 일본으로 싣고 나가기 전에 여기서 검사를 합니다. 그 검사를 하는 공간이 오늘날 여기도 바닷가죠. 부산에 가면 그 자성대 옆쪽으로 우암동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기가 우암포입니다. 그래서 우암동에 이런 소막사를 지어놓고 소를 검역하는 그런 공간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 공간이 그 이후에 이제 소를 많이 싣고 가면 일본이 이제 폐망하고 나서 우리나라가 돌려받았죠. 돌려받았는데 바로 이제 아빠가 여기서 귀환선을 타고 많은 사람들이 조선인이 돌아오고 또 바로 이어서 한국전쟁이 생겼습니다. 한국전쟁 때 많은 피난민들이 피난 수도가 부산이었잖아요. 부산에 집결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집중해서 모이다 보니까 살 공간이 없죠. 집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판자집이라는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소막사로 썼던 공간들을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개조를 해서 집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그 우암동에 가면 부산시 지정문화재로 이렇게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애환을 가진 공간도 실제로 소급해 가면 일제강점기의 어떤 모습이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적경도시 부산이 이제 실제적인 어떤 적경도시로서의 제대로 된 모습은 조선시대에 있던 모습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이후에 적경도시가 식민도시로 바뀌면서 일본에 의한 일방적인 어떤 일본에 유리한 이런 어떤 적경도시로서 변모가 생겼다. 그리고 그게 어떤 우리 역사의 아픔의 현장이기도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강의가 크게 적경도시 부산의 형성, 그 다음에 적경도시 부산의 실제 모습, 그리고 적경도시 부산의 어떤 변화 이런 세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적경도시의 형성은 물론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부산은 일본과 가까운 바다로 열려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아주 옛날부터 가능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적경도시로서 형성되는 교류가 빈번한 또 일상화되는 이런 행태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은 조선시대부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조선시대에 와서도 이제 적경도시가 구체적인 모습을 가지고 드러내는 모습은 외관의 존재, 그 다음에 임진왜란 때 전쟁 시기의 모습, 그 다음에 어떤 전쟁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조선통신사의 내왕 이런 과정에서 적경도시의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특히 조선시대의 외관을 통해서 조선과 일본 간의 어떤 문화 혼종 또 다른 어떤 뭐 창조 이런 것들이 가능한 어떤 공간이 부산의 외관이었고 그게 전국의 조선 팔도에 영향을 준 시기가 조선시대의 적경시대 부산의 모습이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적경도시의 변화 모습은 적경도시가 어떤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우리 역사의 아픔이기도 한 일본의 식민지가 되면서 부산은 식민지 지배를 하는 일본에 유리한 그런 어떤 적경도시로 다양한 시설들이 변화가 생기고 또 왜곡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시간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